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 앞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중간계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첫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개념 모델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논리 모델에서는 예전에 이제 계층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다양한 조건에 대한 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용을 안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 나오게 됐는데, 망형은 이제 계층형에서 각각 떨어져 있는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해봤던 거야. 그랬더니 얘는 또 너무 복잡한 거예요.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표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 즉 표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를 정리할 때처럼 사용하는 것을 관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객체 지향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객체로 보는 거죠. 그 단위 자체가 레코드 필드 개념이 아니고 객체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얘는 또 현실 세계를 잘 적응하기는 좋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걸 많이 쓰고 있냐면 관계형 모델과 객체 지향형 모델을 혼합한 객체 관계 지향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ORDBMS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ORDBMS.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구성 요소가 있어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우선 기본적으로 구조가 있겠고, 연산이 있겠고, 제약 조건이 있겠죠. 자, 구조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객체 간의 어떤 연관된 조직, 구조, 체제,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계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 조건은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어떤 명시된, 조작된 규칙이 된다. 그래서 쉽게 그냥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 그래서 제약 조건들, 뒤에 가서 우리가 다양한 조건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데이터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실제 생활에 있는, 실생활에 존재하는 개체를 ER 다이어그램 모델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은 바로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학생을 표현한다. 그러면 학생 이렇게 되겠고, 얘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네를 개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entit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가 갖는 각각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MBTI인가? 뭐 MBTI 맞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얘는 타원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학생하고 만약에 교수랑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교수 엔티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관계를 표현할 때는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타원에 밑줄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기본키가 돼요. 기본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학번이 이 학생을 구별해내는 유일한 속성키인 기본키가 되는 거죠. 이중 타원은 다중값 속성이고 얘는 유도 속성인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실선은 관계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논리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개념 모델에서 얘네를 추출을 뭘 하냐면 바로 엔티티하고 속성들, 또 관계들을 또 추출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다. 그 전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계층형 데이터 모델을 썼었는데, 얘는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가 있다 그러면 학과 코드가 있고 소속이 있고, 학과 코드에는 또 각각의 학번, 학생명, 학과 코드, 그 다음에 수강,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각각 수강에 대한 교수들과의 서로 연관이 이렇게 거쳐가다 보니까 너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이용한다. 상호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한 구조고, 상위와 하위 레코드가 일대 다 관계로 표현이 된 구조다. 그래서 일대 다, 여러 개로 더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표현은 1대1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체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상위 개체를 삭제하면 연쇄 삭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체 타입 간에는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아요.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두 개체 간에 하나의 개체만 관계가 허용이 돼요. 그리고 개체를 다른 말로 여기선 세그먼트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계층형 모델을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계층형으로 썼었는데 얘네를 다 연결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위 하위 레코드가 모두 다 다대다의 대응 관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각각의 엔티티가 자기 자식 엔티티와 연결될 수가 있겠고, 다중 연결을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보기예요. 개정 뒤에는 뭐 요만큼만 출제가 됐는데, 이게 과거에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CODASYL이 제안했다. 코다실이 코다실이 제안했고, 그래서 다른 말로 코다실 모델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DBT즈나 DBT즈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망형으로 연결된 형태고, 얘는 오너 멤버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오너 멤버 나오면 무조건 네트워크형이 되는 거고요. 코다실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장점으로 보면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엔티티 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다중 부모 관계와 다중 자식 관계를 지원을 하게 되겠고, 데이터 구조의 동적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데이터 구조를 동적으로, 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관계를 추가하거나 관계를 수정하기가 쉬워요. 복잡한 데이터 관계 표현이 가능하고요.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고, 비구조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져요. 이제 우리 앞에서 트리온 같은 경우는 비구조적인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막 다 모두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비구조적인 것도 연결할 수 있다. 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뭐냐면 바로 복잡성이 되겠죠.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질 수가 있다. 또 지리어의 한계가 있어요. 지리 언어가 구조화되지 있지 않아서 쿼리 작성이 어려울 수가 있고,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SQL과 비교하여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자, 성능 제어와 가능성이 있어요. 복잡한 데이터 관계와 다양한 조인 연산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존재하고, 확장성이 제한이 된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되는 거죠. 계층형과 망구조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해가지고 표 형태를 이용해서 상호관계를 정의한 DB를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각 속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용한다 그랬죠.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점으로 보면 우선은 일관성이 있고요. 또 데이터 무결성 유지할 수가 있고 표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리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된 데이터 조작어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또 유연하고요. 지리어가 자연어를 쓰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병렬 처리 가능성도 있고, 성능 최적화 및 쿼리 최적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비구조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조한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아주 적합한데, 비구조적인 문서나 그래프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 성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결이 늘어나다 보면 서로 연산이 느려져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쓰고 있죠. 오라클이 왜 세계 주식 부자의 순위에 있겠어요. 자, 그런 DBMS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걸 했겠지만, 자,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고, 복잡한 데이터 모델링,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자,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출제 회차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체적인 실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류하고 구분을 좀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에 도입한 거예요. 공학 분야 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이 복잡한 관계를 맺은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데이터를 객체로 표현해서 객체 간의 상속, 다용성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돼요. 객체 저항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것을 클래스 또는 객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와 객체. 나중에 이제 객체 저항형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시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모델과 현실 세계의 유기주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또는 동물이다, 동물 중에 개다 등등 각각의 대상체를 객체로 보고 걔네의 공통 속성을 뽑아서 클래스를 만들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의 구조와 가장 가깝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사용하기가 편하고요. 유연성, 캡슐화 이거 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요. 좀 비용이 또 많이 들겠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속관계와 그래프 구조로 인해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는 ORDBMS 두 개를 혼합한 형태를 많이 쓴다. 자, 논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예요. 우선 첫 번째 객체가 있어요. 객체. 바로 대상체가 되는 거죠. 자료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에요. 스테잉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념적 객체와 물리적 객체를 구분할 수가 있고, 개념적인 것은 학과, 종목, 과목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물리적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책, 연필 이런 거,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 아래 그림에서 학생 객체는 학번, 이름, 학과라는 세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학번, 이름, 학과는 학생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얘가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는 이름을 속성이라고 하고, 직접 그냥 데이터 모델 말고 데이터 관점에서 본다면 얘네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필드 또는 항목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필드나 항목 속성 같은 말인데 얘네가 관점이 다른 거야. 지금은 모델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의 특징은 각 객체는 속성으로 알려진 특성들로 정의가 돼요. 학생이다 그러면 학번, 이름, 전화번호, 전공 뭐 이런 것들.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사물로 서로 구분되는 특성에 따라 속성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객체의 종류에는 뭐 독립 엔티티, 중심 엔티티, 종속 엔티티, 교차 엔티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만 봐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때 뭐 교차 엔티티 이런 것들은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예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 파일 구조상 데이터의 필드 항목 요것과 같은 것이다. 다음은 학생번호, 이름, 전공, 대학으로 구성된 학생 객체다 그랬을 때 학생번호, 이름, 전공, 대학이라고 하는 객체 타입, 레코드 타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태 그런 의미잖아요. 타입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값이 아니라 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이 객체의 틀이 되는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각각의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를 객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그냥 행 또는 레코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얘네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뭘로 부르니?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필드든 속성이든 뭐 열이든 항목이든 다 세로에 있는 항목 구성들이구나. 대신에 이 자료를 구조화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자, 레코드들은 실제 얘네가 갖는 인스턴스, 즉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자꾸 변하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객체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속성의 종류에는 단일값 속성, 주민등록번호 또는 학번과 같이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다중값 속성은 전화번호와 같이 집, 핸드폰, 회사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좋지 않은 형태를 우리가 다중값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할 때는 무조건 단일값 속성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열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집 전화번호 열을 따로 만들고 열이라고 하는 건 속성이죠.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또 핸드폰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고 회사 전화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별도로 존재해서 단일값 속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정규화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게 되는.
자, 단순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없는 속성을 의미하고요. 복합 속성은 이름과 같이 독립적인 의미를 좀 더 기본적인 성, 이름 등으로 속성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면 앞에 있는 첫 번째 글자는 성이 되고 뒤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름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 가입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 이게 두 번 따로 놓잖아요. 필드가. 그 걔네 데이터베이스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름 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앞자리가 이름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가 속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고객이 있고요. 고객의 주소가 있어요. 고객의 주소에는 시티와 스테이트와 집코드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집코드가 있고 뒤에 뭐라고 하죠? 거리 번호라고 그러나? 도로명, 그지? 도로명 적고 도로 번호, 건물 번호 적고 그다음 호수 적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리에는 스트리트 넘버와 이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있는데 퍼스트, 미들, 라스트 네임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그냥 네임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건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의 속성을 복합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폰 넘버 같은 경우는 다중값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두 개를 준 거예요. 또 유도 속성은 이렇게 나이는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머의 어떤 나이, 생년월일에 따라서 나이가 바뀌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나이를 넣지 않고 생년월일을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다음에 이번엔 관계예요. 관계는 1대1 부부관계고요. 1대다 부모자식 관계, 다대다는 뭐 친구 관계. 저 친구가 다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나랑 사귈 수도 있고 나도 쟤 말고 다른 애 사귈 수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의미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얘네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선으로 보시면 돼요. 1대1로 매칭된다면 1대1이고요. 1대다다 그러면 1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글씨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에 논리, 물리, 예측, 관계도에서의 관계 표현인데 이렇게 1대1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 쪽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건 다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성이에요. 얘를 선택할 수 있느냐 또는 강제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택 가능하다 그러면 1대 0 이렇게 표현하고요. 선택이 불가능하다, 맨데토리다 그러면 1대1 이렇게 표현한다. 간단히 상식적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히 우리가 첫 번째 섹션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두 번째 섹션 보도록 하겠습니다.